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SG 창업 멘토 갓창맨입니다. 창업시장에서 ESG 창업은 MSG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ESG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창맨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이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은 밀턴 프리드먼에서 SK텔레콤까지 자본주의의 새로운 청산진을 제시한 ES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가장 핵심적인 ESG의 기본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경제학파의 거장인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이윤 극대화로 정의되는 것을 추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과거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의 개념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자본주의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해를 했으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노력도 모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기업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 중심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공존, 즉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업만이 미래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개념적 이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이 비재무적 가치, 어떤 식으로 실현했을까요? 비재무적 가치란 것은 이익, 즉 수익에만 치중하지 않고 CSR이라든지 SIR이라는 기본 틀을 추가해서 기업이 미래 가치를 평가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CSR의 경우는 ESG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CSR이 ESG의 기초라고 볼 수 있죠. CSR은 봉사, 활동, 이와 같은 형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ESG에 가장 가까운 것은 SRI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사회적 펀드, 지금의 형태로 보면 임팩트 투자를 말합니다. 임팩트 투자의 가장 근접한 형태가 SI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재무적 가치 최초로 현대적 투자 지표로 활용한 것입니다. ESG라는 용어, ESG의 용어라는 정의는 코펜한 UN 사무총장이 UN 글로벌 컴팩트 보고서에서 최초 정의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투자 지표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룰이 만들어졌죠. 착한 기업이 아닌 강한 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기업, 지금 현재로서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가 말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형태에서는 강한 기업, 즉 강소기업이 좀 더 많은 역량과 많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착한 기업과 강한 기업, 즉 이것을 플러스했을 때 ESG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 또는 새로운 컨텐츠 또는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집니다. 팬데믹 이후 트렌드는 더욱 심화되고 ESG는 이제 도덕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이 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반드시 ESG를 해야 된다. ESG의 필수적인 기업의 요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서 재무적 가치, 즉 이윤이겠죠. 비재무적 가치, ESG.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생존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존, 즉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윤 추구와 ESG 가치를 꼭 융합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 동시에 추구, 체계를 갖춰야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구성하는 형태, 기업은 콘텐츠,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콘텐츠를 가지고 제품, 재화, 서비스, 기타 등등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핵심 매개체를 만들겠죠. 그것을 관리하고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구성원들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그 서비스를 받거나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그 소비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 즉 공동체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순환구조 고리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인 ESG를 반드시 적용을 하든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사회, ESG위원회 신설, 제가 SK텔레콤을 꼭 찍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공익 또는 ESG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타 대기업보다는 좀 많이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SK재단의 경우에는 좀 더 사회적 경제의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윤리적 차원이 아닌 경영 전반의 시스템으로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KT ESG 경영 전반에 스며든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친환경, 에코죠. 에코 형식, 사회적 약자,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 되겠죠. 취약계층이 이 분류에 들어가겠죠. 인공지능, 국가 방역 인프라, AI에 대한 형태가 융합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AI와 융합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셜.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모인 공동체, 생계 공동체라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생존을 위한 거,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생계를 생각한다는 거, 생존과 생계 두 개의 형태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지만 절박함이라는 것은 동일하겠죠. ESG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 우리가 생각하는 ESG는 신재생에너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공익 제공, 지배구조의 개선, 이 3가지 형태가 일반적이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구성원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오너, 관리자,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리더십에 ESG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SK텔레콤이 창출한 사회적 규모의 가치는 2조 원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항상 A+ 등급을 받았습니다. SK는 재단이 또 존재하죠. 이 재단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 공익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급부상, 그 기저에 절연 인류의 위기. ESG의 화두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비즈니스의 생존, 인류의 생존, 기후변화, 절대적인 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중점으로 ESG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산사태, 폭우, 열대야, 산불, 해양 생태계, 다양한 형태가 변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잠깐의 이슈는 될 수 있으나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은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의 형태를 기업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고 체감 가능한 하나의 ESG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ESG라는 기존의 형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념의 지배구조, 기업의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 형태가 우리가 체감하기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제가 정의한 ESG 창업의 기본 형태는 환경, 에코 프렌들리,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쉽게 눈에 띄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은 태양열입니다. 사회, 오로지 그냥 소셜적인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public interest,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배구조는 ESG 창업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의 형태는 기업, 안정적 기업, 대기업에서 추가하겠지만 창업에서는 거버먼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가치 비즈니스를 통한 가치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 ESG 창업은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적 공익, 건전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업입니다. 오늘은 ESG 개념, 이와 간략한 각 장면의 ESG 창업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